자, 그 다음에 이제 150페이지에 있는 이제 판례요. 150페이지에 있는 판례를 한번 보시면 영업 보상의 대상 가격 시점은 언제냐, 그쵸? 우리 가격 시점은 이제 67조 규정에 의하면 협의 당시, 그 다음에 재결 당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시점은 협의 당시와 영업 보상도 마찬가지. 협의 당시와 재결 당시에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교재는 안 실렸는데 여러분 그 굿 점집 그쵸? 이게 뭐 저 작두타는 거 있잖아요. 굿하고 점. 뭐 명리학 그 하는 것도 있는데 저도 예전에 그 감정평가사 시험이 하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죠? 7.8기입니다. 1차 시험 4번 합격하고 2차 8번에 붙었어요. 이제 돈을 벌어가면서 하니라 이제 했는데 이제 운 좋게도 이제 보상법에 수석 합격을 해서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출제위원장을 하셨던 시험위원장을 하셨던 그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에 여러분들 지금 다니고 계시는 법무대학 원장이셨던 강구철 교수님 있어요. 제 박사 지도 교수님이셨는데 이제 타계하셨는데 그분이 희한하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보상법 관련된 팽정법을 78점 맞았어요. 지금 아마 그 기록을 아마 감정평가사 40년 이상의 역사에 한 번도 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제 물러나시면서 교수직도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를 벌써 한 10년 넘게 하고 있죠. 뭐 있는데 뭐 인생이라는 게 꼭 뭐 많이 떨어지고 뭐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보상법이랑 행정법 관련된 수석 합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할공시법하고 아마 감정평가사법 입법 초안도 아마 제가 하게 된 게 그 입법 체계를 당시에 그 협회 임원이 기획이사신가요? 그분이 이제 그 입법 체계 관련된 문제점이라 이런 것들을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제가 다다닥 해서 그 당시에 젊은 시절에 30분 안에 그 많은 쟁점을 쫙 정리해가지고 딱 보냈어요. 했더니 놀라운 거죠. 왜냐면 어떻게 30분 안에 우리 법령에 대한 모든 문제점과 개선 방안까지 그거를 적시를 해주는 거 놀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입법 초안을 만들어봐라 해서 28, 19, 20대에 걸쳐서 3번 했습니다. 제가 3번 해서 결국은 이제 통과가 됐죠. 통과됐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명리학 그 말씀을 이제 굿점도 명리학 이런 것도 이제 보상 대상, 영업 보상의 대상이 된다. 이제 명리학 제가 이제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제 그 명리학을 제가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엄청 공부 열심히 했어요. 옛날 떨어지고 그러니까 왜 떨어진가? 했더니 우리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야 너는 관운이 많다 그래. 그래서 이제 제가 명리학을 공부해 보니까 관운이 거의 제로 수준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맨날 떨어진 거지.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이제 운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진짜 그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저도 합격을 했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관운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젊어서는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이게 그 오행에 영이 있으니까 그게 관운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저도 좀 많이 마음 아프고 그랬는데 지금 나이가 제가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이제 50 가까이 돼 보니까 그게 없는 게 아니고 그게 오히려 없다는 거가는 무한히 많을 수 있다는 것도 될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는 야, 네가 그게 무한정 많을 수도 있다라고 한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어머니께서 이거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냥 거짓말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이제 관운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가 인생은 노력을 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관운도 좋아지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신세한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지금 공부하시고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도 또 젊은 친구분들도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 자체가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관운이 없으시면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관운이 좋아지네. 저는 이 목사주가 부족해서 항상 이 책이 다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항상 책을 가까이 하고
화분이나 나무를 가까이 하고 삽니다. 그렇죠? 가까이 살고 그러니까 자기 부족한 관운을 항상 이렇게 가까이 하고 살고 하니까 그렇죠? 인생이 제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그렇죠? 더 잘 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항상 소신껏 인생을 사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삼국지에 보면은 우리 조조가 관우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조조가 관우를 잡아가지고 죽였으면은 아마 역사가 달라질 수도 있었는데 적장의 장수, 그러니까 명예로운 적장의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세상사도 뭐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시고 뭐 이렇게 선거가 있든 뭐가 있든 제대로 한편에서 제대로 일을 하시다 보면 적장도 그걸 인정하는 거야. 적장도 저 사람 참 괜찮다. 그렇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줏대도 없이 이렇게 막 생활하시고 그러면은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그 경기도지사도 하시고 전에 이제 장관도 하시고 했던 경기도 그 이사장, 경기도 그 장학재단 이사장님하고 이제 사석에서 소주를 한잔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네가 사회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마 제가 올라간다는 말씀은 아니고 하여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네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디딜 데가 없다는 거예요. 디딜 데가. 그래서 디딜 데가 이게 없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자네가 후학을 많이 양성하고 그러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뭐 디디니고 뭘 그런 게 좀 중요하겠어요. 뭐 그랬더니 내가 인생을 살아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네가 잘 새겨서 잘 들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잘 귀담아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후학 양성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지금 세월이 흘러서 가만히 그 양반이 말씀하신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교수도 한 10년 넘게 하고 다른 것도 이제 가르친 걸 한 15년 이상 했는데 지금 보니까 훌륭한 제자들도 많이 생기고 대학원에 다니던 제자가 이제 또 현직 국회의원도 되고요. 또 뭐 훌륭한 분도 되고 이래서 뭐 제가 사회적으로 올라가고 이런 걸 떠나서 디딜 때가 많다.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뭐 군자 삼락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 중에 훌륭한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인생의 큰 즐거움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교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거 인생의 큰 즐거움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뭐 우리 연세도 드시고 사회적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이렇게 인생을 막 하시는 그런 우리 제자분들도 많이 출발하고 열심히 하시는 제자분들도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해서 저 이상으로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인생이 참 흐뭇하고 좋습니다. 그렇죠?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제자했던 분이 더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훌륭하게 되고 지금도 뭐 이렇게 자주 연락하시고 하는 거 보면은 하여튼 사회적으로 더 많이 성장하고 더 훌륭한 분도 되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꼭 석박사학위도 받으시고 또 후학을 양성하는 꼭 뭐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 올라가가지고 디딜 때가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인생은 길은 외줄기 남도 300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시죠. 나그네의 시 한 구절인데 그냥 길은 외줄기 남도 300 이렇게 쭉 외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음지가 되는 경우가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맨날 음지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항상 길은 외줄기 남도 300 이래서 음지도 만나요. 음지도 만나죠. 음지가 만나면 이제 바짝 엎드려서 열심히 이제 음지를 잘 지나가고 또 이렇게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를 한 줄을 쭉 가다 보니까 또 양지도 만나잖아요. 그렇죠? 양지를 만나면 아주 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로. 제가 인생을 살아본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보니까 양지를 만나면 아주 크게 됩니다. 길은 외줄기 남. 왜냐면 왔다리 갔다리 안 하고 쭉 하니까. 그렇죠?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그래서 인생의 철학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여기가 이제 학문을 하는 학문의 전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잘 안 된다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시면은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이렇게 다 마음같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고단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갈등 관계 또 여러 가지 또 책임을 맡으셔서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싶으신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를 잘 버티고 이겨내시고 그러시다 보면은 그러면 좋은 날이 항상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학문의 길이라는 게 또 그런 거고요. 제가 예전에 7.8개 해가지고 이제 보상부 수석 합격을 해가지고 어떤 기자가 저한테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저 영화같이 영화의 한 저거죠 7.8개 제가 7.8개 해가지고 이제 수석 합격하고 그래가지고 합격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합격수기 7.8개 해가지고 나의 꿈 나의 약속인가인데 아직도 인터넷에 아마 떠들고 있을 건데 합격수기를 읽고 우리 저기 집사람하고 우리 장모님이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합격수기 하나로 결혼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맨날 사내만에 하시죠. 저희도 그랬어요. 애들 키우니까 맨날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하루를 잘 버티고 우리 일주일을 잘 버티고 한 달을 잘 버티고 1년을 잘 버티고 그렇죠? 10년을 잘 버티고 평생을 잘 버티시면 됩니다. 저는 항상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자한테 내가 하루를 버티고 일주일을 버티고 계속 그렇죠? 1년을 버티고 버티는 거 견디고 잘 버티는 게 내 인생의 수석 합격의 비기였다. 근데 뭐 진짜 웃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다 지나가리라 생각하시고요. 잘 그 순간을 잘 버티고 인내하시고 또 극복하시면은 좋은 시절이 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뭐에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 했죠. 여러분들 같이 만나서 이렇게 대면으로 수업도 하면 제가 수업으로 하면요 인기투표 1등이에요 항상. 근데 비대면으로 하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요즘 교수 평가를 보면은 비대면으로 하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면으로 했을 때 제가 대학원 인기투표를 맨날 1등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헤쳐나가시고 특히 이제 이런 석박사학의 이제 학문의 길이라는 게 녹록하지 않고 쉽지 않고 특히 이제 신입생분들은 이제 꿈과 희망을 또 갖고 오셨는데 이건 뭐 또 비대면으로 해가지고서리 교수님들도 못 뵙고 학교도 못 오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공부라는 게 사실은 이제 혼자 본인이 찾아가면서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은 자료나 이런 것들을 항상 통해서 모든 걸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공부라는 게 본인이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찾아가면서 하는 방법을 저는 또 가르쳐 드리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부동산 법무 전공에도 우리 타학과에 통일융합법무 들어오시는 우리 선생님도 어쨌든 보면은 좀 이상하다. 이건 뭐 비대면 돼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하나의 일원으로서 또 이게 좋은 선후배들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일부러 연락처들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같이 연락도 하시고 해서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좋은 자료들도 공유하시고 뭐 궁금한 것도 바로 물어보시고 뭐 직업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도 공부고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같이 사회 활동에서 이게 이제 사람이 이해관계 없이 만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이해관계 없이 이렇게 학문의 전당에서 만나 뵙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동료들도 전부 동기 원호님들도 학문의 전당에서 이해관계 없이 만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이해관계 없이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만나면 항상 아름다운 이해관계는 뭐요? 줄 수 있을 때 아름다운 이해관계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이해관계가 아니고 이제 학문의 정진의 길 이런 데서 만나셨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도움 주고받고 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 이 기회를 잘 살리셔서 여러분 인생에서 새로운 중요한 뜀틀, 그렇죠?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면 하는 것이 제 교수로서 그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또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저의 또 소망이기도 합니다. 자, 토지보상법의 해석으로 우리 그 저번에 환매권에 대한 그 헌법 프로지 결정 91조 1항의 10년, 이제 저는 이제 법제처 20년으로 취득일로부터 20년 이내, 그러니까 일본 토지수용법도 20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법제도 이제 20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요. 공익사업 변환이라는 게 뭐예요? 공익사업 변환이라는 게 지금 일단 취득을 했는데 그 새로운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스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무조건 토스를 하면 돼, 안 돼요? 무조건 토스해 그러면은 피수용자가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억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환매권 행사 제한에 관련된 판례에서는 만약에 새로운 공익사업 시행자가 또 새로운 공익사업을 한다 그러면 처음에 사업 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어야 되고 새로운 공익사업도 사업 인정을 받거나 사업 인정 의제가 돼야 된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 공익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이 아닌 경우는 새로운 공익사업이 있는 경우 그 사람 당연히 또 협조를 안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사업 인정 또는 사업 인정 의제돼야지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처음에 공익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이 있어요. 협의 취득으로 소유권을 넘긴 사람은 이 사람한테 공익사업 변환까지 인정하면, 그러니까 공익사업 변환이라는 게 새로운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원래는 환매를 해주고 다시 공익사업의 취득 절차를 벌써 강제 취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절차가 복잡하니까 사업 시행자가 이미 취득을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3의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그냥 그 일종의 소유권 이전을 해주고 새로운 공익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공익사업 변환 내지는 환매권 행사 제한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종전 공익사업에 또 사업 인정을 받고 새로운 공익사업 사업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게 넘어가야지 공익사업의 변환이 되지만, 종전 공익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협의 취득이 된 그 피수용자는 어떻게 돼요? 그 피수용자는 강제로 이렇게 그 공익사업 변환을 할 수가 없고 토지를 돌려줘라, 그렇죠? 돌려줘라고 하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 학교용지인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건립 사업인데 초등학교 건립 사업에 관련돼서는 이게 이제 소유자는 경기도였고, 그렇죠? 이게 교육청에서 진행했는데 이게 새로운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이제 교환의 형태로 처분을 했는데 이게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아파트 사업하는 데인데요. 처음에는 공적 주체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는 민간 아파트 사업 시행자에게 교환 형태로 처분을 했어요. 그죠? 민간 아파트 사업 시행자가 갖고 있다고 그래서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건립 사업에 관련돼서 이거를 새로운 공익 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그러니까 중학교 건립 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를 받아서 이제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환매권을 행사해줘라, 공익사업 변환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뭐 환매권에서 아주 중요한 판례인데, 환매권 이제 그 최근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옴으로 인해서 환매권에 대한 뭐 다양한 판례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지금 좀 뭐 우리 업계에서 우리 보상 실무라든가 이런 데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으니까. 어쨌든 이제 요거는 공익사업 변환 91조 6항 토지보상법 제 91조 6항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참고적으로 잘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부담 이전이라 그래서요. 원래 이혼부담 이전이라는 게 166페이지 보면은 토지 수용인의 재결이 있은 다음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멸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사업 인정 나서 수용 재결이 있은 다음에 재수가 없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멸실이 된 경우에는 이제 그건 보상을 해줘라라고 하는 건데, 이 판례가 이제 76-147의 판결은 이제 강화면 운심리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거는 협의를 할 거예요.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댐을 만들고 있었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이게 잇목이 전부 떠내려가 왔네요. 운심리. 그렇죠? 근데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에 대한 위험부담이죠. 왜 채무자 위험부담주라 그래서 원래 그 매도인 있고 매수인 있잖아요. 그럼 매도인이 물건을 정상적으로 넘겨줘야 될 채무자잖아요. 물건 이전할 입장에서 보면 그 채무자인데 이 채무자가 목적물을 멸실시켰어요. 그러면 이 목적물에 대한 돈을 매수자가 안 줘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토지보상법령에서는 재결이 있은 다음에는 멸실되더라도 그 보상금을 줘라. 억울하니까. 그렇죠? 위험부담 이전이라서 원래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인데 그 예외로서 토지보상법 46조에 있고 양평의 팔당댐 사건, 운심리 사건에서 잇목이 떠내려간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3자가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해 놓은 상태에서 수용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 그 다음 판례가 이 폐기물은 토지의 토사와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된 물건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지수용법 과거에 이전료를 지급하고 이전시켜야 되는 물건도 아니어서 토지 소유자는 폐기물의 이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이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라. 재수가 없게 제3자가 예를 들면 공장부지 같은 데다가 거의 땅 묻어가지고 폐기물 묻어놨는데 이걸 사업시행자가 수용을 했어요. 그렇죠? 알고 봤더니 폐기물이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너 책임져. 피수용자 너 책임져.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제3자가 나온 거야. 그래서 그 책임은 목적물의 하자담보 책임은 매도인 형태인 우리 피수용자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 사적자치의 영역에서는요. 사적자치의 영역에서는 이 목적물의 하자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6개월이죠. 그래서 통상 큰 예를 들면 이제 400억, 500억대의 무슨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 이제 써야 되냐면 계약서에다가 만약에 공장 부지다. 이게 중공업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요. 그 공장 부지에서 만약에 그 거래를 했는데 이 공장 부지에서 폐기물이 나왔다. 그러면 이 폐기물에 대한 목적물 하자담보 책임 이걸 누가 부담한다?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작성해야지 나중에 거래에 문제가 없다. 특히 이제 매수인이 만약에 그걸 이제 공장 때려부시고 멸실해가지고 위에다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형 공장이나 뭐 건물을 지었는데 질라고 그러는데 뜯어봤더니 멸실해가지고 건물을 멸실해 밑에 파보니까 거기 폐기물이 막 몽땅 나와버렸어요. 그죠? 자,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겠죠. 보상의 문제다 보니까 요거는 목적물 하자담보 책임에서 제3자가 폐기물 매립한 경우에서는 피수용자의 책임을 묻지 않았는데 요게 이제 그 만약에 일반적으로 그 일반적인 그 토지 매매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그럴 때 이런 특약 거래 당시에 특약 사항에다가 그런 목적물 하자담보 책임에 대한 이런 토지에 매설된 만약에 그 폐기물이 있으면 그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부분을 누가 부담한다?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특약 같은 것들을 작성해 놓는 것이 거래 안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합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 판례들을 봤어요. 그래서 너무 또 오래 하면 여러분들이 또 지루하시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판례랑 또 재밌는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고요. 항상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